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지입니다. 오늘은 냉전 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냉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교과서 페이지는 221페이지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냉전은 영어로 콜드워라고 하고, 차가운 전쟁이죠. 냉전을 쉽게 표현하면은, 냉전은 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다투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우리 같은 한 공간에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통해서 물어보시죠.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혹시 아버지한테 아침 식사하실 생각 있냐고 여쭤봐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아버지도 바로 어머니가 옆에 계신데 저를 통해서, 굳이 저를 통해서, 아침 별로 먹을 생각 없다고 어머님한테 전해줘라, 그러시죠. 이런 상태가 냉전 상태예요. 물리적인 싸움은 없지만 그 사이에서 부모님 다투시면 그 사이에서 정말 불안하죠. 정말 뭔가 막 숨 막히고 싸늘하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아무튼 그런 상태가, 갈등이 있는 상태가 냉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오나 보다 했어요. 이제 유엔도 만들고. 근데 소련과 미국이 서로, 소련은 사회주의, 미국은 자본주의로 서로 이념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냉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연합군으로 협력하였던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면서 냉전이 시작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을 복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은 왜 총, 그러니까 전면전? 총력전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막 비행기 위에서 폭탄을 막 투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일본 비행기가 와서 뭐 우리나라 군사시설만 공격하고, 북한이랑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북한이랑 전쟁하면은 북한이랑 가까운 강원도만 공격하고, 그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서울, 부산, 뭐 주요한 거점을 다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 뭐 병원, 은행, 뭐 중요한 구청, 이런 게 다 파괴된 거예요. 학교나. 그래서 살아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유럽은. 특히 동유럽은 산업혁명도 늦게 시작돼서 원래 가난했는데, 전쟁 후에 원래 가난하고 원래 힘없는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뭐 이긴 나라도 있지만 전쟁에서 되게 많이 지고 되게 많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러면서 전쟁 후에 아주 비참했어요, 동유럽이. 그래서 소련이 대장 노릇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돈을 지원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소련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유럽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한 동유럽의 공산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소련이 대장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위성 국가처럼 되면서 연방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와 소련의 세력이 남부 유럽까지 가요. 동유럽을 지나서 남부 유럽까지 갑니다. 그리스나 터키도 공산화가 될 상황에 놓여요.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의 대장인 미국에서는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요. 만약에 남부 유럽까지 사회주의화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서유럽도 사회주의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대장격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공산화가 진행되는 게 소련의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 지원해줄게, 미국이 경제 지원해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게 마셜 플랜입니다. 볼게요. 이에 미국은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유럽 내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서유럽 국가들한테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게 마셜 플랜입니다. 나눠서 볼게요. 자유주의는 미국, 대표 미국, 사회주의, 대표 소련. 그래서 미국이 소련이 경제 지원하니까
왜냐면 소련은 이 사회주의는 절대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경제 체제에서 자유주의랑 공산주의의 싸움은 이미 판명이 났죠. 이미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의 승리로 판명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거는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갖자는 이상사회인데 보기에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욕심을 간과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메이커 롱패딩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뭐 메이커 가방을 들고 그런 거는 자기의 개성을 보여주고 나는 남보다 우월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 때문에 한 건데 사회주의는 그런 거를 간과했어요. 인간의 욕심을 간과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경제 체제에서 결국 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였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줬었어요. 근데 자유주의 미국에서 너무 사회 공산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니까 그럼 우리가 지원해 줄래? 한 게 마셜 플랜입니다. 그러자 사회주의 세력도 우리가 아니야. 니네 미국 지원 받지만 우리가 더 많이 원조해 줄게. 그러면서 경제 원조 공동체인 코메콘이라는 걸 만들어요. 경제 원조 공동체 코메콘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정보국을 만들어요. 자기네 사회주의끼리 정보국을 만드는데 그게 코민포름입니다. 정보국 코민포름.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집단 방어 체제를 만들어요. 이게 나토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은 거죠. 자, 봐봐요. 경제 지원해줄게. 경제 지원해줄게. 너네도 경제 지원해? 그럼 우리도 경제 지원 더 많이 하고 우린 정보국까지 만들게. 너네 정보국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집단 방어 체제를 만들게. 그러면서 나토를 만듭니다.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원에서 군사 집단 방어 체제까지 간 거예요. 그러자 사회주의에서도 우리도 그러면은 집단 방어 체제 할게 해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WTO. 여기서 WTO는 그 세계 무역 기구랑 달라요. WTO인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만들면서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싸우면은 서로 바로 그거를 대화하고 네 생각은 이랬구나 내 생각은 이랬어 이렇게 대화하면 좋은데 서로 싫으니까 서로 막 대화하기 싫고 서로 괜히 마음 불편하니까 서로 피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오해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국가 대 국가도 이런데 국가 대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람 대 사람은 더 쉽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양극화된 상황, 이 양극화된 상황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을 나눠서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떤 문학 작가인지 아무튼 철의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강대국들한테 자유주의, 사회주의 하지 말고 강대국들한테 휘말리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나는 아무 데도 속하기 싫어하면서 제3세력을 만들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이게 세계 2차 대전 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냉전 여기까지 설명했고 이 다음에 국공내전에 대해서 이 냉전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따른 전쟁, 국공내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